민주당이 하는 건 애국 아닙니다. 민주당이 하는 건 애국이 아니라 그건 애족이면 내가 인정을 해요. 애족이면 인정을 하겠는데 국은 아니다. 애국은 아니다. 이게 여러분 애국과 애족의 차이 아시죠? 애국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거죠. 애국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네, 저 사람들은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조선을 사랑해요. 조선을. 조선 그러면서 남조선 이거 우리나라를 보고 남조선이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남조선 아니죠? 이거 북조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남조선, 북조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민족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 국가 정체성을 애국을 한다고 하면서 그 애국의 대상이 이 조선이 되고 북조선 이런 식인 게 이게 주사파죠. 주사파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그러니까 애국을 할 때 기본의 대상 걔네들이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도 외대에 나왔잖아요. 제가요. 애국외대라고 그랬어요. 애국외대 민족고대 뭐 이런 식입니다. 이게 다 주사파 영향에서 벌어지는 건데 그건 걔네들이 말하는 애국은 대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나 이런 거에서 또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작정하고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독립국가. 우리가 독립국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디펜던스를 이뤘다 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네이션이에요. 네이션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이션은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첫 번째 독립한 네이션이 여러분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예요. 그게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에요. 베스트팔렌 조약 그래가지고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이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근대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근대하고 현대는 어디서 구분점이 납니까? 근대하고 현대의 구분점은 어디냐면요. 자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그러면서 네이션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1945년까지를 보통 근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이후를 현대라고 불러요. 현대.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까지는 네이션이 어디 있었어요? 네이션을 규정하는 컨벤션 이게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생겨난 거라고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그 나라가 독립국가야 그러면 그건 유럽끼리 하는 거예요. 유럽 강대국들이 승인하면 그 나라가 독립국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강대국. 그랬었고요. 1945년 이후엔 여러분 뭐가 생겼어요? 유엔이 생겼죠. 유엔이 생기면서 네이션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요 네이션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권이 되어 있고 내정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되어 있는 네이션이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네이션화 한다는 거죠. 이게 1945년 이후에는 유엔에서 이렇게 승인을 하면서 유나이티드 네이션에서 전 세계의 컬러니를 없애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1945년 이후가 현대인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그 전에는 뭐라고요? 그 전에는 근대죠. 근대는 어디서부터?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부터.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국가 네이션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하면 제가 네이션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네이션 뭐라고 했어요? 사유재산 인정하는 거다. 사유재산 인정하는 거 뭐 그전 사유재산을 못 인정을 해요. 그때 이제 사유재산이 아니라 땅이 뭐예요? 땅이 여러분 합스부르크 왕가 기억나시죠? 합스부르크 왕가 스위스에서 조그만 동네에서 있었던 그 가문이 오스트리아 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국의 주인이 됐었던 합스부르크 왕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대표적으로 하면 이제 땅은 누구 거예요? 가문 소속이에요. 가문별로 땅을 소유하고 있지 무슨 보통 사람들이 땅을 소유해요. 그러니까 이 사유재산제라는 거의 핵심은 왕가가 땅을 소유하던 거에서 이런 왕이라든지 가문 있죠. 귀족 가문들이 땅을 소유하던 거에서 이 땅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재산에 대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의 개인이죠. 개인. 그래서 개인주의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땅이 가 있는 게 옛날에 여러분 이것도 우리도요. 지금 땅에서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종종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우리 그 가문 땅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종중 땅이야 이런 거 지금 우리 토지 개발할 때도 많이 나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토지의 소유의 주체가 뭐였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가문이었어요. 가문.
가문이었던 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집안에서 땅 개발할 때 이게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개인 소유죠. 개인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에 여러분 부동산 등기 이럴 때 개인 또는 뭐로 변합니까? 법인으로 변하죠. 그리고 이 소유가 여러분 어떻게 확인이 돼요? 등기부로 확인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현대 국가입니다. 이게 네이션이 왜 중요하냐? 네이션은요,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네이션은 이 국가의 행위 자체가 기분이 가문 중심에서 뭐로 바뀌어요? 개인으로 정치의 주체가 개인으로 바뀌고요. 개인의 소유권 같은 게 소유의 주체도 가문이 아니라 개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죠? 매매도 옛날에는 뭐였어요? 이거에 대한 재산권이나 권리, 영주권의 권리는 뭐로 이동을 하죠? 상속입니다. 상속. 그러니까 이 상속으로 이동하니까 뭐죠? 혼인관계죠. 혼인관계로 이 권리가 이동하는데 이건 이제 개인 간에 뭐로 이동을 해요? 계약으로 이동하죠. 우리가 계약 썼으면 소유 관계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이션이라는 건요. 네이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건 뭐에 반대겠어요? 킹덤에 반대죠. 킹덤 또는 포이달 시스템.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이게 봉건적이라고 하죠. 봉건 질서를 부시고 네이션이 됐다는 건 주체가 국가의 주체가 개인이 되고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으로 소유 관계가 이동되는. 그러니까 사유재산제라는 것 자체는요. 사유재산제라는 것 자체가 뭐에 대한 반대다? 사유재산의 반대말은 여러분 가문재산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편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유재산제가 도입되고 개인과 계약.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게 돼요? 사회는 뭐라고요? 개인과 개인의 계약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회계약설에 입각해서 국가가 만들어져. 사회계약설의 반대 그 전에 국가의 기본 생각은 뭐였어요? 왕권 신수설이었죠. 왕권 신수설. 그래서 이제 신이 받은 귀족들이 권한을 가진다. 그거에서 이렇게 네이션이 된 겁니다. 이게 네이션이죠. 네이션의 핵심 뭐라고요? 사유재산권 그리고 개인이 주체가 되는. 그러니까 개인이 주체가 되니까 뭐가 돼요? 등기. 그리고 또 뭐가 생기겠습니까? 금융 시스템과 함께 계좌가 생기죠. 계좌가 여러분 집안 소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집단 소유를 하는 성격의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좌는 명의자의 개인 소유죠. 등기나 계좌, 재산과 관련된 모든 주체는 개인 또는 나중에는 개인에 준하는 법인.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개인이 뭐가 된다, 여러분? 권리의 주체가 되고 이 개인은 그럴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권리의 주체가 되고 태어날 때부터 권리를 가진 이 개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시민. 그래서 그 권리를 시민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네이션입니다. 네이션은 킹덤하고 다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최초로 이런 형태의 국가를 가지게 된 게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30년 전쟁 그리고 네덜란드 독립전쟁 8년과 30년 전쟁이 겹쳤거든요. 그 겹친 다음에 이거를 모여가지고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인정을 해줬고 이 네덜란드의 독립을 할 때 이 네덜란드는 상공업자 이들의 중심돼서 사유재산제와 그리고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을 확고부동한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네이션의 형태로 독립을 했기 때문에 베스트팔렌 조약과 네덜란드의 탄생이 근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시스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럼 우리는 보자고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어땠어요? 100 조금 더 돼야겠죠. 그 전에 뭐였죠? 조선이었죠. 조선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킹덤이었죠. 조선은 킹덤이었고요. 그러면 땅은 누구 거였어요? 왕권이죠. 왕토 사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왕이 땅을 나눠줄 때 이렇게 발을 정자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여기다가 농사지어서 이렇게 해라.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의 개념도 정전법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막 그랬죠. 정도전이 이런 게 이제 결국 기본적으로 킹덤, 왕토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독립국가가 됐다라는 건 우리나라가 뭐가 됐다는 얘기죠? 네이션이 됐다는 겁니다. 네이션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네이션이 되는 방법. 조금 전에 네덜란드 어떻게 됐다고 해서 네덜란드는 1648년 이걸 여러분 그냥 외우십시오. 1648년 네덜란드.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어요. 이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역으로 생각해서 킹덤이었는데 독립을 상실하면서 네이션, 그 현대국가, 근대적음의 네이션으로 편입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는 독립왕국이었죠. 스코틀랜드는 독립왕국이었는데 진짜 왕국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가 1707년에 유나이티드 킹덤에 편입되죠. 그리고 이제 딴 나라들, 스코틀랜드가 이제 영국 왕하고 스코틀랜드 왕하고 통합, 그걸 이제 딴 나라들이 되면 안 돼, 어쩌고저쩌고 하다 결국 1707년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아람브라 궁전 얘기 나오죠.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런 노래 기억나시나요? 그게 아람브라 궁전이 어디 있죠? 그라나다 지방에 있죠. 그라나다가 최후까지 이슬람 통치를 받았고, 그래서 그라나다의 그 아람브라 말 들어봐도 딱 그냥 그렇잖아요. 아랍스럽잖아요. 그럼 아람브라 궁전이 있었던 그라나다를 편입해서 스페인을 통일한 게 1492년이에요. 우리가 아는 통일 스페인 왕국은 1492년에 생기고요. 벨기에는 네덜란드랑 독립할 때 네덜란드가 어디로부터 독립을 했냐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했거든요. 스페인으로 독립을 할 때 여기 프렌더스 지방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프렌더스 지방. 이게 여러분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여기가 이제 베넬룩스 3국 뭐 이렇게 얘기하죠. 벨기에는 네덜란드랑 같이 독립했다가 결국은 1830년에 또 다른 국가로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독립을 한 다음에 다른 데는 니네 다른 국가로 인정. 자, 기본적으로요. 네이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전쟁이나 기타 등등에서 컨벤션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서 회합을 한 다음에 니네 저 나라는 독립시키고 하자라고 도장 꽝 찍어서 딴 나라들의 승인 이렇게 하면서 독립국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거 모르고 대한민국 독립 얘기하는 거 자체가 정말 무식한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제가 스페인 1492년 얘기하고 네덜란드 1648년 얘기하고 스코틀랜드 1707년 얘기하고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토의 통합, 분리.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건 두 국가가 하나로 합치는 거고, 분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이런 걸 전부 다 어떻게 돼? 강대국 사이에 승인이란 방식으로, 그래서 니네 인디펜던스 국가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뭐를 하죠? 수교를 합니다. 수교. 그 나라, 니네 독립왕국으로 인정하고 니네 대사 보내라, 우리도 대사 보낼게. 니네 영토와 주권 사항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승인을 하는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독립 네이션들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 독립하는 거, 영국으로부터 독립됐어. 그거 영국하고 미국하고 사인하고 통일 이렇게 사인을 하고 뭐 프랑스하고 기타 등등 미국 독립국이구나, 서로 외교 주고받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도 독립국가로 탄생을 하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제 이거를 하는 거냐? 자, 그러면 대한민국을 보자고요. 이런 국제적인 룰을 생각을 한 다음에 대한민국을 기본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유엔 가입을 1991년에 했나요? 한참 이따 했죠. 자, 대한민국이 독립국이 되는 걸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맨 처음에 독립국이 되는 테크트리는 이게 누구의 생각이었냐?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면 루즈벨트의 생각이었죠. 루즈벨트가 생각을 한 게 뭐였냐면, 한국을 신탁 통치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네이션으로 독립국가로 간다. 이게 이제 루즈벨트의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제스 같은 경우에는 장제스는 카이로 협정에서 가능한 빨리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독립시키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루즈벨트하고 다른 나라들이 반대했어요. 특히 이 장제스를 반대한 게 이제 영국하고요, 처칠하고 스탈린 둘이요. 중국을 여기다 왜 끼워? 그러고 기분 나빠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국이나 러시아는 뭐 한국 얘기를 여기서 왜 하냐, 카이로 이런 입장이었는데, 루즈벨트가 가능한 빨리를 적당한 시기에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우리가 장제스하고 루즈벨트한테 졸라게 고마워해야죠. 장제스를 움직인 거에서는 또
임정의 역할도 일정 정도 있었던 거고, 또 루즈벨트 움직이고 이런 거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카이로 회담에서 우리의 독립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독립국가로서 승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때 신탁통치 있잖아요. 신탁통치가 됐었다는 대부분의 나라가 있잖아요. 다 신탁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의된다고 하죠. 제한되고 의제로 됐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신탁통치로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아니야 캔슬 취소했었던 게 여러분 두 개밖에 없어요. 어디하고 어딘 줄 아세요? 신탁통치 얘기 나왔다가 취소된 게 대한민국하고요. 이거 여러분 이 얘기하면 여러분 다들 뭔 개소리야 하는데 그때가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하고요 우리나라가 두 개가 신탁통치 제의됐다가 하지 말자 이렇게 됐어요. 약간 여기는 우리랑 좀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 수주를 안 하겠다고 난리치고 시위하고 개 난리쳐가지고 이거를 거부를 했고 아마 이거 신탁통치 받아들였으면은 분열이 되는 게 안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탁통치하고 거부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신탁통치가 이제 빠꾸가 났죠. 신탁통치로 네이션이 되는 게 이제 캔슬이 났어요. 캔슬이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바로 독립하겠다 그랬죠. 그래 오케이. 그래서 바로 독립하는 거로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재헌의회 만들고 결국은 UN 감시하에 총선거로 정부를 만든다. 정부만 아니라 의회죠. 의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정부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유엔이 주도하는 총선거로 정부를 세워서 네이션이 된다. 이 테크트리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테크트리가 발생을 한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이 선거가 남북에서 다 열렸냐? 됐나요? 아니죠. 남쪽에선 하고 북쪽에선 안 했죠.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이게 동시가 우리는 하나다. 하나로 유엔에 가입해야 된다. 하나로 유엔에 가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다가 이게 아니다. 따로따로 동시 가입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그냥 캔슬되고 그 명분론 좋아하지 않습니까? 양쪽이 그러니까 동시 가입 그러니까 하나로 가입해야 된다. 끝까지 가다가 91년 가서 이제 동시 가입으로 그래서 이게 아니라 중국하고 소련 그리고 우리는 미국 이렇게 서로 상호 승인하면서 미국하고 일본은 북한을 승인하고 중국하고 소련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자유진영은 북한을 중소는 우리를 승인하면서 동시 승인의 그 테크로 가서 그때 가서야 유엔에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부가 생겨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결국은 한국전쟁이 발생하죠. 한국전쟁이 발생합니다. 한국전쟁이 발생을 하고 나니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생하고 냉전이 심화되잖아요. 냉전이 심화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냉전이 심화되니 그러니 둘 다 독립국이 되기는 꽝이 나는 사태가 벌어지죠. 북한하고 그러니까 네이션으로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엔 가입이 되면서 세계로부터 승인된 독립국가로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독립국의 태클을 가느냐.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네이션의 태클을 가냐면 자 일단 뭡니까? 야 니네 우리를 네이션으로 인정해라고 어느 나라한테 생짜를 쓰죠. 누구죠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하고 동맹 맺죠. 동맹 안 맺어주면 계속 전쟁할 테야 뭐 이런 거 알았어 하고 그때 이제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서 미국이 우리를 네이션 유엔에서 승인을 한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를 네이션으로 만들고 그리고 미국의 동맹으로서 다 개별적으로 집단적인 유엔으로 통해서 네이션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미국과 수교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이랑 하나 다 하고 1965년 가서 일본하고 수교하고 이런 개별 수교 방식으로 근대 독립국가로서 이 테크트리를 간 거죠.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승인된 이 독립국가로 되는 이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 이런 거를 후루꾸루 보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때 진짜 임시정부나 그때 건국됐다고 우리가 나라를 세웠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는 선언하는 거고
투표한 것도 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총선거로 생겨난 이 나라를 이제 건국절로 하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맞는 거죠. 저는 이게 맞는 거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관련돼서 이거를 생각을 빼놓고서 이제 대한민국을 독립국으로 국가가 수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정신 나라는 얘기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보세요. 조선이란 나라가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근대 이제 다른 나라 국가들한테 이렇게 다 인식되기 시작한 이후에 있잖아요. 근대에 인식될 때 대한민국이 독립국인 적이 없었어요. 딴 나라들이 보기엔 대한민국이 뭐였어요? 중국의, 정확히 말하면 청나라죠. 청나라의 종속국가. 그리고 청나라를 종주국으로 삼는다고 우리가 맨날 뭘 했어요? 조공받쳤잖아요. 조공받고 우리 인조 왕께서 이걸 이 사람을 왜 요새 대왕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조가 대가리 9번 박았잖아요. 땅바닥에다가.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서 이 종주권, 중국의 종주권을 우리 스스로 부셨나요? 우리의 종주권, 그럼 이 종주권이 언제 없어졌어요? 이게 정확히 종주권이 없어지고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이 독립국으로 선언된 국제적인 문서, 그게 여러분 청일전쟁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1895년 4월 17일 이때 있잖아요. 이때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은 여기서 이제 그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독립국으로 한다 그래서 이때 독립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때 독립국가가 되는 거예요. 국제적 의미에서 독립국가가 1895년 4월 17일 날 이때 조선은 독립국가 중국이 청나라가 종속국의 그거를 포기한다. 그리고 조공 모욕 금지한다. 이게 되면서 요때 1895년 4월 17일에 조선이 독립국가 된다니까요. 요렇게 되고 나서 눈치 본 다음에 1897년에 뭐를 하죠? 1897년에 고종이 우리도 이제 제국이야 그러면서 꿀값을 떨죠. 자기가 황제래요. 미안한 얘기죠. 그때 이제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될 수 있었던 배경이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이게 조선이 그 독립국으로 선언이 그 문서가 만들어나면 1897년에 대한제국이 이렇게 선언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게 실효적인 그게 없고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한테 기대고 뭐 아간 파천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래서 영국이 쟤네들 안 되겠다. 쟤네들 독립국으로 지 말고 니네가 관리해라. 영일 동맹하고 미국은 또 필리핀 잡아먹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외교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일본에 러일 전쟁 이긴 일본이 결국은 우리에 대한 그 종주권을 가져가고 우리가 얘네들의 식민지가 되는, 그러니까는 중세적 의미의 그 봉건 그 종속국, 청나라의 종속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1948년에 그리고 세계 정세에서 루즈벨트가 식민지 인정 안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처칠이 카이로 회담에서 그렇게 난리를 쳤었던 게, 우리나라 양권에 대해서 막 이걸 왜 다루냐, 장제 쓰는지 왜 모여들고, 이게 이제 루즈벨트한테 별로 티껍게 굴었던 이유가, 여러분, 영국이 뭐예요? 영국이 식민지 없으면 자기네들은 답이 안 나오는 나라였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식민지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는데, 미국의 루즈벨트하고 미국 생각은 이 식민지 체제 이거 계속 유지하면 전쟁 떠난다고 해서 이 식민지 체제 없애고 거의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다 네이션으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미국 루즈벨트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렇게 되면서 결국 뭐냐면, 이렇게 되면서 대한민국이 그때 루즈벨트하고 미국, 그리고 이 미국이 이렇게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이승만의 외교 정책,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이 네이션, 독립국가 네이션이 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메커니즘이죠. 근데 이 모든 거를 지금 제가 말한 거 이런 거를 다 뭉개고 NL들은 독립운동, 그래놓고서 이제 얘네들이 요새 주접을 따는 게 얘기하면서 독립운동, 독립전쟁, 이게 대한민국의 독립을 가져왔다,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존나게 무식한 얘기죠. 자, 일단 오늘 제가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